네, 글로벌 전략가들 함께합니다. 먼저 미국 증시 상장된 한국 지수부터 살펴볼까요? EWI와 코로는 마이너스입니다만 야간 선물이 지금 플러스입니다. 0.3% 상승으로 미국 증시가 4일 연속 상승을 했기에 오늘 국내 증시도 일단 힘을 내면서 시작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은요, 하나증권 용산 WM센터 김호균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의 관세 협상과 기업들의 실적으로 인해 뉴욕 증시가 다시 힘을 내는 모습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월요일이 정말 최악이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쭉 올랐다면 이번 주에는 그 상승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을까? 최근 시장 그럼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사실 지난주에 큰 이벤트는 없었어요. 그리고 월요일 같은 경우는 정말 별다른 이유 없이 시장이 급락을 했었는데 사실 이유라고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파월 의장 사태를 압박하면서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부분이 시장에 약재로 작용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화요일날 베센트가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즉 미중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시장은 이에 대해서 아무래도 협상 담당자다 보니까 크게 신뢰를 했고 이어서 트럼프가 본인 등판을 하면서 중국과 협상이 잘 진행되는 게 맞다. 그리고 이 파월 사태 압박 하지 않는다, 오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야기했던 리스크 두 가지를 다 해소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투심이 크게 개선되면서 4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시장이 크게 올랐는데요. 근데 뭐 지금 이 중국과 협상이 맞다 아니다, 뭐 시진핑과 대화했다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진실 공방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중국이 실제 협상을 하고 있냐 안 하느냐 이런 얘기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트럼프 입장에서 협상이 굉장히 필요하고 다급하고 먼저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이 관세 정책 같은 현재 상태로 굉장히 불확실한 상태로 두게 되면 경기 침체는 확실시가 되는 것이고 자칫하다가 금융위기도 발생할 수 있는데 트럼프의 계산하에서는 이런 관세를 통해서 협상을 해가지고 많은 것을 얻고 또 없던 걸로 만들면서 이 시장의 또 상승을 이끄는 부분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빨리 정리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어떤 전개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은 이 상황은 빨리 해소될 거로 베팅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실 공방은 이제 중요치 않고 이제 최악의 상황을 지나갔다. 좀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될까요? 트럼프의 관세 완급 조절 또 우려 정점 지났나라는 지금 기준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좀 속내를 살펴볼까요?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 8종에 대한 125% 보복 관세를 철회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추가로 에테인, 의료 장비 면제도 검토하는 상황인데 중국의 보복 철회로 미국과의 적극적인 협상 가능할지 좀 살펴본다면 어떻습니까? 네, 이 부분도 중국이 미국의 협상을 부인하고는 있지만 아직 물밑에서는 진행되고 있다는 시그널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은 이제 자국 산업의 이슈로 인해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보복 관세를 지금 면제하는 얘기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 8개 품목의 면제 발표는 엔비디아에 굉장히 큰 이제 힘을 실어주면서 금요일 엔비디아 강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중국도 협상을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미국에게 끌려간 협상은 원치 않는다는 부분이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 피해도 불사하고 싸우겠다라는 게 중국의 스탠스입니다. 미국은 지금 이제 아킬레스건이 지금 노출이 됐죠. 약점이 노출이 됐는데 바로 금리 이쪽과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앞두고 이 지지율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이 자기가 좀 더 유리한 측면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이 협상을 원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딥시크 이후에 온 이제 이 기회를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아직 중국이 소비가 좋지 않습니다. 전기 침체를 빨리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관세 이슈가 해결되는 것이 중국의 입장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중 간 협상 가능성은 겉에서 보는 것보다는 좀 더 높은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제 글로벌의 두 대통령의 매우 주요한 사항이 마치 그 연인의 밀당을 보는 것 같다라는 좀 쓸데없는 사랑싸움 같긴 한데. 그러니까요. 자, 그 보는 사람들만 지금 이제 필요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겠죠. 자, 앞서서 야간 선물을 살펴봤는데 플러스 0.3%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님의 뭐 댓글도 있는데요. 조금 더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들어와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뭐 10조 이상의 외국인들 코스피 안에서 그 매도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좀 반전 우리가 좀 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좀 빅테크 기업들 애플과 또 아메리칸 소프트 네,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낙폭과되어 있던 종목들 좀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지난주는 이벤트가 없었지만 이번 주는
빅테크 4개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아마존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메타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뭐 이후에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실적이 이번 주 안에 다 발표가 납니다. M7 중에요. 지난주 구글 실적이 굉장히 호실적으로 발표되면서 이 관련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주가 상승도 좋았고 이번 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데요. 다만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이 제조업과 연관이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아마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올 겁니다. 하지만 선반영 됐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정말 최악의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시장을 이제 견인하는 거는 주가가 빠진 이후에 호실적을 발표한 이 M7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어떤 대응에 있어서 M7이 낙폭과대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올라가는 건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반응할 때 지수 자체 차원에서 끌어올리는데 M7 자체가 시총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위주로 먼저 올라가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모멘텀은 아무래도 관세라는 것이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 회피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팔란티어나 넷플릭스 같은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 반등 국면을 봤을 때 소프트웨어 업종, 특히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종의 반등세가 좋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관심을 두고 이번 주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호균 부장님께서는요, 팔란티오와 넷플릭스에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종목들에 대해서요. 네. 근데 지금 시청자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테슬라네요. 네. 다행히 일론 머스크가 정치에서 조금 물러나겠다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좀 기대감이 있는 모습인데 지난 주말에는 9%나 지금 올랐지 않습니까? 네. 자, 여기서의 상승 어느 정도로 더 가능할지 자율주행 규제 완화에 어느 정도까지 좀 바라보고 계세요. 위에 룸. 예. 네, 사실 이것도 예견된 행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은 올해 자율주행 원년으로 이미 출시되는 이 전기차 모두가 거의 대부분이 자율주행을 탑재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즉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 수준 자체가 얼마나 뛰어나냐 그렇지 않느냐의 중요성이 아니라 지금 이제 중국은 자유롭게 자율주행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그렇지 못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뭐 이 트럼프와 관계가 좋다 안 좋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지컬 AI 영역에 있어서 중국의 굉장히 빠른 발전, 추격 이런 것이 굉장히 위협이 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피지컬 AI 분야, 특히 자율주행 분야에 있어서 거의 유일하다 하는 기업인 테슬라를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일론 머스크가 이제 5월부터 이제 도지를 떠나서 이 테슬라에 집중하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관세에도 대응해야 되고 브랜드 이미지도 제고해야 되고 특히 6월에 로보택시 도입이 있고 그리고 이제 모델 Y의 출시도 있기 때문에 신규요, 신형 모델 Y에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간 이제 고생한 머스크에게는 약간 이제 선물 차원에서 이런 규제 완화 정책도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로보택시 규제 완화에 이제 대한 기대감, 테슬라.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있네요. 테슬라를 사요? 엔비디아를 사요? 아니면 네. 많이 떨어진 인텔을 사요? 네, 굉장히 극단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그렇죠. 예. 일단은 그러니까 수익의 차원도 있겠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저는 이제 테슬라 쪽이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물론 단기적인 급등이 부담될 수 있겠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관세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 모멘텀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 그 전략 한마디 들으면요. 아까 네. AI 소프트웨어 쪽을 지금 김호규 부장님께서 보시거든요. 마지막 전략 한마디 좀 자세히 주시죠. 예, AI 소프트웨어라는 업종이 뭐 어디에 있나 했을 때는 일단은 M7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경우도 AI 소프트웨어, 특히 에이전트 AI 관련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장주는 사실 팔란티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그 넷플릭스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뭐 AI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이라보다는 관세 회피주로서 뭐 사이버 보안 기업이랑 같이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소프트웨어의 팔란티어 지금 사상 최고가 근접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관세 회피처로 넷플릭스 이렇게 두 관심 종목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 용산 WM센터 김호균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지난주에 이제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이제 실적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미국과 한국 증시의 대응 전략을 또 현명하게 세우셔서 좋은 수익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